안녕하세요. 미사강변 중학교 학생 여러분. 거꾸로 수업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고 갈까요? 자, 자기장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놔두게 되고 여기 요 동그란 걸 나침판이라고 하게 되면 나침판은 여기 N극에서는 나침판도 N극과 S극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S극, 이쪽은 N극. 자, 이것도 그려보면 반대로 여기는 S극, 여기는 N극이 되겠죠. 자, S극의 끝에서는 나침판이 바늘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여기서도 나침판을 주게 되면 여기는 S극, 여기는 N극. 이렇게 나침판이 배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막대 자석 주위에도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나침판을 놔두게 되면 나침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나침판의 방향은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했고,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막대 자석을 이렇게 두 개 놔두게 되면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 그래서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죠. 이렇게 나오는 모양. S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들어가는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N극과 N극 혹은 S극과 S극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을 해서 서로 밀어내게 되고요. S극과 N극 혹은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 배우는 내용인 직선도선 주변의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제일 처음 발견했냐면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제일 처음 발견하게 됐어요. 이 과학자는 사실 전기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놔뒀는데, 원래 나침판도 N극이 항상 지구의 북극을 나타내잖아요. 지구도 자기장이 있어서. 근데 도선 주위에 나침판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나침판이 고장났나 싶어서 다른 나침판으로 해봤는데 그 다른 나침판도 마찬가지로 또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르스테드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막 깔아놔봤대. 그랬더니 다 나침판이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흐르더래. 그래서 발견하게 된 현상이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에 가면 배우겠지만 전기와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학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랑 자기는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펜 놓기 귀찮다고 왼손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자, 감아쥐어 보세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감아지게 되면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치?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요. 이쪽. 요거는 지워야겠네. 자, 이거는 지우고. 자,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의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쪽이 N극, 그쵸? 이쪽이 S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도선이 이렇게 있고 앞쪽에 있는 나침판과 뒤쪽에 있는 나침판이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선의 뒤쪽에서는 이 방향, 전선의 앞쪽에서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나침판의 모양을 다 마저 그리게 되면 N극의 방향이 이쪽, 색칠한 부분이 N극이에요. 여기서는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는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자, 동서남북 방향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보여주면 제일 좋지만 자, 밑에 있는 참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도선을 감아쥐게 될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게 되면 자, 네 손가락을 감아쥐어 보세요. 어떻게 흘러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자,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요. 자기장을 네 손가락을 감아쥐어 보세요. 자, 전류가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번에는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흘러요. 미안해요. 자,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 알겠죠? 방향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살펴볼 건데요.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직선도선이랑 똑같아요. 원형도선은 직선도선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원형도선 주위에서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거는 손가락을 이제 똑같이 직선도선이랑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생각을 해서 감아줘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전류의 방향이랑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원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원형도선과 코일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형도선은 사실 직선도선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을 겹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살펴보게 되면 전류가 여기서는 플러스 극, 여기서는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개 겹쳤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직선도선을 여러 개 겹쳤다고. 그러니까 이 원이 직선도선을 막 여러 개 겹쳐서 생기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도선을 이제 구부렸을 때 생기는 모양이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직선도선이랑 반대로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세기는 도선의 중앙에서 제일 세고요.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세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고 도선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는데 자기장은 기호로 B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장은 거리는 기호로 R, 전류의 세기는 I로 나타내서 자기장의 세기는 R에는 반비례, I에는 비례한다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주위에도 똑같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감아지게 되면 자,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감아쥐어 보세요. 자, 전류가 다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네 손가락은 위쪽으로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자기장의 엄지손가락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은 왼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이제 원형 도선의 자기장을 여러 개 겹친 거랑 같기 때문에 내부는 직선 모양이에요. 그리고 외부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모양이랑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뭐에는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죠. 그리고 얘는 요 도선의 감은 수,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감은 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가 같은 요걸 분필이라고 해볼게요. 길이가 같은 분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일을 감았어. 어느 게 더 촘촘해요? 이쪽이 더 촘촘하죠. 그래서 촘촘한 게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일의 외부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도선, 원형도선, 코일 주위에서 자기장 방향을 찾는 건데요. 자, 얘는 한번 손가락을 들고 찾아볼까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놓고 감아지게 되면 여기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여기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나침판의 모양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N극, 여기서는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는 왼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사실 감아지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니까 요 도선 뒤쪽에 있는 나침판은 오른쪽으로, 앞쪽에 있는 나침판은 왼쪽으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형도선 주위는 네 손가락을 감아지라 그랬죠. 네 손가락을 감아지게 되면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이 종이를 뚫고 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 하기 귀찮다고, 펜 놓기 귀찮다고 왼손으로 하면 안 나와요. 오른손으로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볼까요?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전류는 아랫방향으로.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요? 감아지어 보세요. 이렇게 생기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죠. 그러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일 거예요.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내게 되면 이쪽이 S극. 아유, 미안해요. 색칠하면 안 됐었는데.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될 거예요. 자, 모두 다 이해를 했나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자, 거꾸로 수업 첫 시간이었는데 모두 잘 이해가 됐길 바라면서 거꾸로 수업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